반갑습니다. 저는 일산에 사는 20대 후반 직장인이에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사귀는 남친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저희 언니를 보며 결혼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사라져서 지금 남친과도 결혼은 좀 미루자고까지 했을 정도예요. 그만큼 개막장 사연입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엄청난 이야기라 여기에 한번 올려보네요. 언니는 저보다 4살 많아요. 저와 다르게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던 언니는 재수도 안 하고 단번에 인서울에 성공했는데 워낙에 똑순이 기질이 넘쳐서 우리 집이 그리 못 사는 것도 아닌데도 과외를 쉬지 않고 생활비 정도는 4년 내내 알아서 해결했을 정도로 자기 앞가림은 확실한 언니였죠. 과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저희는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죠. 정말 들어가기 힘든 회사였거든요. 그때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에 다니던 저는 언니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언니랑 저는 정반대거든요. 뭐 제가 사연의 주인공은 아니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언니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번 돈을 은행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전부 재테크를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 한 몸만 챙기면 되는 상황이라 제법 높은 연봉에서 생활비만 제외하면 전부 남는 돈이에요. 저희 집은 아빠 엄마 두 분 다 아직 일하고 계셔서 언니 월급은 그대로 언니가 다 알아서 했는데 언제 공부를 했는지 언니는 주식이나 펀드 이쪽에 나름 정보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일하고 받은 돈을 조금씩 잘 굴리던 언니는 결국 33살이 되자마자 대출 조금 끼고 저희 집 근처에 24평짜리 7년 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게 되었죠. 서울이나 경기권에 사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직장인 월급으로 겨우 6년 벌어서 자가 아파트를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아마 그냥 은행에 적금만 들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도 사실 지금 직장 다니면서 언니 조언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역시 저는 이쪽으로는 재능이 없나 봐요. 아무튼 30대 초반에 혼자 힘으로 아파트를 살 만큼 똑부러지는 언니는 직장 상사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정식으로 사귄다고 한번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워낙 똑부러지는 언니가 선택한 사람이라 별 걱정은 안 했죠. 한눈에 보기에도 좋은 사람 같았어요. 나이는 언니보다 3살 연하였고 PC방을 운영한다던 전형부는 서글서글한 인상에 우리 아빠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조금 넘게 사귀고 바로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과 비슷한 형편이었던 사돈집에서 전셋집 얻어주고 언니는 당시 구입한 아파트를 전세로 돌렸는데 그 돈으로 혼수랑 예단 등등 해결했습니다. 결혼하고 한동안은 언니랑 전영부가 저희 집에 자주 들렀어요. 주로 언니가 시간이 되는 주말 저녁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수다 떨다 가곤 했는데 당시만 해도 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네요. 어찌나 닭살 돋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던지 그때는 제가 남자친구가 없을 때여서 정말 눈꼴시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주말에도 오지 않기 시작하더니 명절 빼고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와 언니는 가끔씩 통화를 하긴 하지만 그마저도 언니는 바쁘다, 피곤하다라는 핑계로 통화 횟수도 줄고 한다 해도 서로의 이야기도 거의 없는 그저 기본적인 안부만 묻는 그런 사이가 되었죠. 그러다 작년인가 언니가 웬 캐리어를 가지고 집에 오더군요. 딱 봐도 큰일이 났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언니는 이혼하겠다고 말을 했고 아빠 엄마 그리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자주 연락은 안 했지만 그래도 내심 잘 살고 있겠거니 믿고 있었거든요. 일단 무슨 일인지나 들어보자 언니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다 듣고 나니 전영부라는 인간과 그 엄마라는 인간은 최악 중에 최악이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찾아가 죽이고 싶을 만큼 언니는 결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끔찍한 일을 참아온 거였어요. 울 언니 이야기를 들은 대로 전해보자면 일단 결혼 초반에는 그저 행복한 신혼생활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불경기의 여파로 PC방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전형부는 짜증이 늘기 시작했고 가끔씩 도와주던 집안일도 일절 안 도와주기 시작하더니 주말이면 언니 혼자 두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술만 마시더랍니다. 거기다 입만 열면 힘들다 죽고 싶다 노래를 부르고요. 그래서 언니는 어찌되었든 하나뿐인 남편이고 PC방이 잘 안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경기 탓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힘들어하는 남편이 안쓰러웠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대요.
거기다 남편 기 살려주겠다고 주말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나가는 전영부한테 오늘은 당신이 쏘라고 용돈까지 넉넉하게 챙겨주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PC방은 손실만 계속 쌓여갔고 그나마 모아뒀던 돈도 거의 다 까먹으며 겨우겨우 유지만 하고 있다가 결국 도저히 못 버티고 정리를 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더래요. 이상하게도 가게 월세가 너무 밀려 있었거든요. 그동안 돈 까먹은 거랑 밀린 월세를 합치면 제법 큰 액수였답니다. 하지만 전영부는 입으로만 해결한다고 말하고는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이제 할 일이 없어지니 집에 있을 때는 맨날 핸드폰 게임만 하거나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일도 많아지며 심지어는 그 다음날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하지 않겠냐. 언제까지 이렇게 패배자로 살 거냐.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인데 자꾸 그렇게 현실 도피해봐야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전영부는 그냥 한숨만 쉬고 바닥만 내려본다는 거예요. 마치 그래 실컷 떠들어라.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랜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서서히 언니도 지쳐갔죠. 그렇다고 언니 성격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더더욱 저나 아빠 엄마한테는 절대로 말할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끙끙 앓던 와중에 기쁜 소식이 들리더래요. 언니 명의의 아파트가 하나 있잖아요.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는 그 아파트 말이에요. 근데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근처에 무슨 쇼핑타운이 생긴다고 땅값이며 집값이며 엄청나게 올랐다는데 언니는 그때 큰 실수를 한 거죠. 남편에게 희망을 가지자라는 차원에서 집값 올랐다는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거기다 하필 언니 아파트 전세 계약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는데 전영부가 집값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며칠 뒤에 언니한테 그러더래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전세 빼서 빚 갚고 언니 아파트로 들어가자고요. 그리고 직장 잡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길래 언니는 혼자서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들겨 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제일 최선인 것 같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사 준비도 하고 그때 살고 있는 집 전세 계약 기간이랑 언니 아파트 전세 계약 기간 비교해 가면서 최대한 불필요한 손해 안 보고 부드럽게 넘어갈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생전 연락 한 번 없던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라는군요. 원래 언니네 시부모님이 되게 개인주의십니다. 듣기론 시아버지는 같이 살기는 하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딴 살림 차려서 왔다 갔다 하시고 시어머니 역시 자기 인생 즐기느라 바빠서 언니네 사는데 딱 한 번 들른 것 빼고는 한 번도 오신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명절이나 생일 때만 잠깐 본께 달해요. 오히려 그런 시댁 만나서 자기는 좋다고 언젠가 언니가 말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언니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너희 이사 간다며? 근데 내가 좀 알아봤는데 그 아파트 명의에 네 남편 이름 올려야겠더라. 아주 용한 점쟁이가 그러는데 네 남편 사주가 자기 앞으로 건물 명의가 하나라도 있어야 재물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말아먹은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이참에 명의는 공동으로 바꾸거라 알겠니? 라고 하시는데 언니는 바로 눈치를 챘다고 해요. 생전 전화 한 통 안 하던 양반이 갑자기 전화한 것도 그렇고 설령 점쟁이 말이 맞다고 해도 지금 남편의 상태로는 때려 죽여도 언니가 피땀 흘려 얻은 건물의 공동명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니한테 그건 싫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며 혼자 짜증을 내며 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영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전영부는 흠칫하더니 엄마는 왜 괜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거 다 미신이야 미신. 하며 자리를 피하는데 평소의 반응이랑 뭔가 묘하게 다르게 느껴져서 언니가 뒤따라 들어가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랑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이사하는데 점까지 본 거며 또 공동명의까지 들먹이는지 말이죠. 당연히 화부터 낼 줄 알았는데 엄청 당황하더랍니다. 언니는 뭔가 있구나 확신을 했고 전영부 잘 때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전영부 폰을 뒤져보게 된 겁니다. 진짜 제가 만일 언니였다면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거예요. 지금부터 시어머니랑 전영부가 나눈 카톡을 최대한 그대로 옮겨볼게요. 전영부. 엄마 그 사람 집값 엄청 올랐대. 내 생각엔 지금 이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우리 집 전세 빼서 빚 갚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언니 시어머니. 그래? 그럼 명의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해. 그래야 손해본 거 메꿀 거 아니야. 전영부.
아니, 그걸 내 입으로 어떻게 그래? 차라리 엄마가 좀 나서봐. 그럴듯한 핑계 만들어서 말이야. 내가 말하면 솔직히 역효과 날걸? 언니 시어머니. 그래? 알겠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하마. 근데 너 아직 그 아가씨 계속 만나고 있는 건 아니지? 행여라도 우리 집에 그 어린 거 행여나 들릴 생각하지 마라. 그땐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겠어? 전영부, 알았어. 일단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언니 시어머니, 절대 걸리지 마. 그럼 말짱 도루묵이니까. 언니는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가 알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맞는 건가, 혹시 다른 사람의 핸드폰에 있는 카톡을 읽는 건 아닌지 의심까지 했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던 거죠. 언니에게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전영부와 매일 전화며 카톡이며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있던 전영부, 아니 지금부터는 그놈이라고 할게요. 그놈은 언니 아파트 값이 훌쩍 뛰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파트에 욕심을 낸 거죠. 거기다 시어머니라는 인간은 점쟁이 핑계대며 어떻게든 공동명의만 하면 나중에 이혼할 때 반은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이득이에요? 빚도 반반, 아파트도 반반, 완전히 남는 장사죠. 그리고 더 용서할 수 없는 건 저 카톡에 등장한 그놈이 만난다던 아가씨라는 인물이었는데, 곧바로 언니는 아주 쉽게 그 아가씨라는 사람과 그놈이 나눈 카톡까지 발견했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망한 PC방 알바였어요. 꽤 오래전부터 둘이서 몰래 연애질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밀린 월세의 비밀도 거기서 풀렸다는데, 장사가 안 돼서 손해만 보는 와중에서도 그놈은 월세 줄 돈으로 그 젊은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언니는 너무 분해서 눈물도 안 나오더래요. 그러다 갑자기 머리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고 지금까지 눈앞에 가려져 있던 장막 같은 게 걷히면서 확실하게 해결할 방법이 떠올렸죠. 그 방법은 일단 당시 살고 있던 집 전세를 빼기 전에 이혼 소송을 거는 거였어요. 당연히 그놈 핸드폰에서 모든 증거는 미리 확보해놨고, 그동안 생활비 제대로 못 준 통장 내역까지 제시하면 빼박 유책 사유 인정될 거고, 그럼 PC방으로 인한 빚은 그대로 그놈한테 가거든요. 그 후에 언니 몫의 전세금이랑 언니 명의 아파트까지 그대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이맘때 짐 싸서 친정에 왔고, 그때부터 얼마 전까지 지루한 이혼 소송을 하다 마침내 10개월의 법정 싸움 끝에 그놈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지키고 그놈이 진 빚 역시 그대로 떠넘겨주고 잘 빠져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최종 이혼 소송이 완료된 날, 우리 식구들은 다 모여 축하주를 마시며 이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언니를 축복해줬고, 언니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누군가는 멍청하다 욕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한 불쌍한 우리 언니예요. 도둑질을 당한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물건을 훔쳐간 도둑놈을 욕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 부디 좋은 이야기만 해주시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힘찬 응원을 모아 언니에게 보여주려고요. 우리 언니, 이제부터라도 행복했으면 합니다.